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주사기 들고 왔었잖아요, 그죠? 주사기 들고 와서 거기에 주석하고 납이 섞여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열풍기로 녹여가면서 혹은 뜨끈뜨끈한 오븐에서 얘를 녹여서 납땜하는 거 봤었죠, 그죠? 봤었는데 전자 부품 자체가 너무 고온에서는 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온에서 얘가 납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섞어서 녹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오븐에 구워서 PCB를 만든 예를 제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살짝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솔더 페이스트 그래서 납과 주석이 각각 질량비 38.1%, 주석이 61.9% 섞인 납 페이스트입니다.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얘를 조금 부어서 조금 짜내고 난 다음에 부품을 딱 붙여서 온도를 올렸다 내리면 쫙 녹아서 탁 붙습니다. 탁 붙는데 이게 이제 38.1%, 61.9%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질량비입니다. 매스 퍼센트 돼 있죠, 그죠? 질량비가 이게 오른쪽이 납이 100%인 경우고 그 다음에 왼쪽 주석이 0% 되는데 여기 보면 납이 33%, 그다음 주석이 나머지 퍼센트일 때 이제 앞에서 보면 납이 38.1%, 주석이 61.9%잖아요, 그죠? 이거 돼 있으니까 납이 33%, 나머지는 요 주석으로 채워진 경우에 보면 y축이 온도입니다. y축 온도인데 가보니까 이 매스 퍼센트 납이 10%일 때 녹는 점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여러분?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한 몇 프로 돼요? 몇 도 됩니까? 240도. 네, 240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 올리니까 어떻게 녹는 온도 어떻게 됩니까? 좀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다 보니까 33%이 정도 됐을 때 저게 180도로 팍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납하고 주석을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인데 얘를 저러한 상이 섞어서 녹는 점이 쫙 떨어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서 얘가 골고루 섞이거든요. 보통은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얘가 잘 안 섞이고 물과 기름처럼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요 퍼센트에서 잘 섞이면서 녹는 점이 최소로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재료의 적절한 혼합비의 혼합물에 대해서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에 대해서 녹는 점이 쭉 떨어져서 잘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테틱스라 그럽니다. 따라해보면 유테틱스. 나중에 유테틱스라 찾아보면 이런 재료가 섞여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섞이면서 녹는 점이 쭉 떨어지는 이 포인트를 유테틱 포인트라 그러고 요게 이제 이런 질량비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요 각 포인트는 여기서는 리퀴드, 솔리드, 여기서는 다른 솔리드. 이래서 뭐 알파니, 베타니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떤 솔리드 페이스인데 고체 알파상, 베타상, 그냥 고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를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거든요. 따라해 페이스 다이어그램. 그 재료를 섞어서 그 재료가 어떤 상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이 재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납땜을 해야 되는데 납땜을 너무 높은 데서 하게 되면 부품이 상해요. 타거나 상하는데 좀 더 최대한 낮은 온도로 하고 싶은데 굳이 납을 100%쓸 필요 있느냐. 주석을 딱 68%딱 섞으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183도 정도에서 쫙 녹으니까 이게 유테틱스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재료의 바깥에 팔 때도 이런 솔드 페이스트에서 납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한번 볼 기회를 가질 겁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봤죠, 여러분?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메이커 스페이스? 혼자 가봤어요? 네, 가봤습니다. 창의관 1층에 여러분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 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가봤었어요? 저는 옛날에 공모전 때문에 네. 거기 스위스에서 여러 공모전 참여하느라 나왔습니다. 공모전에.
그 안에 가보면 3D 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터하고 그런 게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무료로 쓸 수 있고 컴퓨터 자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이렇게 뭐 이렇게 꼬매고 할 때도 쓸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바로 이 솔더 페이스트로 납땜기도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만들어서 8월 말에 9월 말에 이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있는 거를 여러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룹 활동처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이제 보면요, 이게 웨이트 퍼센트잖아요, 그죠? 납과 주석에 납이 38.1%, 주석이 61.9%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질량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질량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자를 배웠는데 원자마다 질량이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니까 저게 납과 주석이 각각 무게의 비, 웨이트 매스 퍼센트 질량비가 38.1%와 61.9%인데 납의 원자 수하고 그다음에 주석의 원자 수 비는 어떻게 될까? 저 정도 웨이트 퍼센트가 될 때 원자 수는 몇 개 될까? 이런 궁금한 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거꾸로 납이 원자 수가 몇 개고 그다음에 주석이 원자 수 몇 개일 때 질량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우리가 구성할 때 각각 원자 하나당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라는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이게 웨이트 퍼센트에 대한 비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타믹 넘버로 이 비율을 보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재료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제 이거를 매스비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한 개당 질량비는 어떻게 정의된다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한 개당 질량비는 한 개의 원자량 그랬을 때 이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 너무 작죠, 그죠? 전자 질량 하나가 9.1 곱하기 10 마이너스 31선 킬로그램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단위를 정할 때 여러분 키를 뭐 얘기할 때 뭐 170cm다, 뭐 180cm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키를 옹스트롬 단위로 정해야 하진 않죠. 제 키는 1.7 곱하기 10의 10성 옹스트롬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위를 정할 때 가장 그 스케일에 편한 스케일을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톰의 개수를 따지고 보면 바깥에 매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 몇 그램 이게 편한데 이런 애톰을 표현할 때에도 원자의 질량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 단위를 정할 필요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기준이 뭐라고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탄소의 질량이 10이라 가정하고 걔의 12분의 1을 1로 생각해서 나머지를 다 계산한 것들이 이제 상대 계산한 것이 뭐 1이다, 12다 이렇게 한 것들이 원자량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걸 1로 두고 나머지 원자 하나당 질량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단위입니다. 원자 번호라 그랬을 때는 어타믹 넘버라 그랬을 때는 프로톤의 개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프로톤의 개수가 한 개다, 두 개다 이걸 가지고 원자 번호가 1번이다, 원자 번호가 2번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자량을 얘기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봤듯이 프로톤이 무겁죠, 그죠? 프로톤하고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뉴트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톤과 뉴트론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가 밖에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자 번호라 그랬을 때 머릿속에 전자가 그 원자 번호만큼 돌고 있고 그 원자 번호만큼 프로톤이 있고 원자량이라 그랬을 때는 질량은 좀 전자 질량 좀 가볍다 생각하고 프로톤과 뉴트론을 합해서 그게 그 탄소 질량 12를 1로 12분의 1 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무거운가라는 표현이 된 거다라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WA 하는 그 웨이트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수비로 표현한 거는
이제 이걸 NA라 그럴까요? 개수 B로 표현한 거를 NA, NB 이렇게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WA하고 A의 원자량을 이제 M의 A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M의 B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WA와 NA가 있으면 이 WA에다가 WA 대 WB가 질량비거든요. 질량비인데 개수는 이거를 WA를 요 개수로 나눠 하나당 개수, 하나당 질량을 나눠준 것에 대해서 WB에 하나당 질량을 나눠준 것이 개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비가 또 웨이트 A와 웨이트 B에 이렇게 질량비가 이렇게 뭐 대 뭐가 돼 있으면 개수 B는 바로 WA를 하나당 질량을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개수 B라는 관계가 나오고 질량에다가 하나당 질량을 나눠준 것을 이제 하게 되면 개수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NA의 NB다 이런 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량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각각의 원자량을 나눠줘서 얘는 바로 개수 B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 B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개수 B를 알고 있으면 하나당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개수 B에다가 하나당 질량인 MA 하고 개수 B에다가 하나당 질량 MB를 하게 되면 얘는 WA와 WB에 해당되는 웨이트 B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 원자 혼합물이 있을 때 개수비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을 때 얘를 질량비로 질량비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개수비가 1대2다. 그러면 요 개수에다가 원자량을 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원자를 곱을 해서 그럼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고 그다음 웨이트 퍼센트 B가 나와 있으면 하나당 질량을 나눠주면 개수비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이런 관계를 하게 되면 바로 질량비하고 그 다음에 개수비에 대해서 이런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 할 때 요건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표현할 때 이제 원자량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연습 문제에서 제가 좀 붙여놓은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연습 문제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연습 문제 몇 번이냐면 자료가 제가 업로드 해놓은 자료는 있거든요. 자료 있는데 연습 문제 1.3번입니다. 1.3번인데 여러분 그 자료에 뭐가 있냐면 W1, W2 이렇게 웨이트 퍼센트가 주어져 있는 1번부터 n번까지의 물질이 있다. 뭐 구리 몇 프로, 질량비가 몇 프로 돼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원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W1에서 질량 1 나눠주고 W2에 질량 나눠주고 해서 WN에 질량 N을 나눠주고 특정한 이 원소가 있으면 WI에 M의 I가 바로 그 개수비 NI다라는 식을 이제 유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비가 주어져 있을 때 개수비로 나눠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비가 나와 있을 때, 개수비가 나와 있을 때 질량비는 WA 질량비는 앞에서 하나당 개수비에다가 곱을 해준 거 쭉 해주고 N을 해주고 M에 N 해주고 해당되는 M의 A에 M의 A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질량을 합한 거에다가 해당되는 그 질량의 B가 바로 질량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예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각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요약을 하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상황을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섞여 있을 때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할 때 이제 얘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다. 표현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납땜 온도를 낮춰가지고 응용하는 데에도 평소에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페이스트 보니까 어떻던가요? 신기하던가요, 이거? 어떻던가요, 이거? 예. 보면 요거 저도 한 2만 원 주고 샀던 거거든요. 저기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서 주머니 사서 집에 아예 열풍을 갖다 놨습니다, 저는. 딱 갖다 놓고 일단 해놨다가 이거 납땜해야 되네 그러면 제 책상에 딱 이랬는데 처음에 이게 책상을 좀 태워 먹었거든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다 보니까 밑에 새까맣게 타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 철판 갖다 놓고 얹어 놓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여기서 바로 했었으면 이거 아마 탔을 겁니다. 그만큼 센 건데 그래도 납땜을 녹일 수 있는 정도 온도를 낮춰야지 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 피자 굽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래 오븐이 있으면 거기에 납땜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납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개조하면 됩니다. 집에 그 뒤에 속을 뜯어가지고 꽂으면 220V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볼 때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게 있었죠, 그죠? 걔 온도가 되도록 아두이노 같은 걸 딱 프로그램으로 넣어주고 그 뒤에 켰다 껐다 하는 걸 해주면 여러분 집에 쓰는 식빵 구워 먹는 게 있잖아요. 식빵 구워 먹는 거를 PCB 납땜하는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방학 다 만들어 본 적 있거든요. 남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사고 그다음에 그 파양 보고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예를 이제 보는 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표현할 거를 이제 보면요. 여러분 지금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애톰과 애톰 사이에 힘이 작용해서 얘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가까워지는데 요 가까워지는 요 거리가 있을 때 너무 가까워지면 요 일렉트론 오비탈이 서로 겹치면서 얘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처럼 떨어지면 분명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라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계속 완벽히 100%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전자가 중간에 많이 모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얘가 서로 당겨주거든요. 중매처럼 플러스 플러스 사이인데 전자가 100% 완벽하게 돌고 있으면 균일하게 돌고 있으면 밖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캔슬해서 0인데 얘가 한쪽이라도 조금 어디 한 군데 많이 머무르고 있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아니죠, 그죠?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학 시간에 배울 때 뭐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일반 물리할 때도 나왔는데 뭐죠? 다이폴이죠, 그죠? 다이가 2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폴이 다이가 두 개 다 돼 있으니까 완벽하게 유출을 한 것처럼 보이는 원자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분리되어 있는 다이폴 형태로 뛸 수가 있다. 근데 이 다이폴과 다이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얘가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가까워지면 플러스로 가서 가장 낮은 상태의 이 포인트에서 이 반경 거리가 R0로 정의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멀어지면 여기에서 좀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굴러 떨어지고 당겨지고 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청력이 작용해서 또 밀어내서 오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R0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 사이 거리가 있으면 얘가 멀어지면 당기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썸 타는 거죠, 그죠?
예. 썸 타는 게 그거죠, 그죠? 항상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리가 있는데 요거보다 멀어진 거는 땡기고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이런 그 원자 사이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표현할 때 그래서 요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용수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멀어지면 땡기고 땡기면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원자들이 쫙 모여서 이런 고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고체를 이루고 있으면 이 고체가 이렇게 휘어지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휘어지는데 얘들 사이에는 어떤 분자 혹은 원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힘이 다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얘를 휘어질 때 얼마나 강하냐라는 걸 잘 정의하면 걔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스프링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겉으로 강한 게 이 원자 사이에도 강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원자 사이의 힘이 실제 그 재료에 우리 물성에서 탄성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원자 사이의 힘이 물질의 탄성력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스 모듈러스 그래서 이 형이 올드 영 할 때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거든요. 영스 모듈러스라 그래서 얘가 크면 얘가 딱딱한 거고 잘 안 이어지는 거고 영스 모듈러스가 작으면 쫙 이렇게 잘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성에 있어서 정기적 성질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이 기계적 성질이 사실 밀접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성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어떤 원자에 대한 이런 힘이 정기적 성질도 갈 뿐만 아니라 역학적 성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그냥 소리 내어서 머티리얼하고 여러분 알루미늄 68 기가파스칼 숫자만 얘기해요. 여기 위에서부터 다 같이 제가 딱 하면 알루미늄 68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시작. 큰 소리로 합시다. 네, 시작. 예, 한번 다 눈으로 봤죠, 여러분? 그 옛날 그 하늘천 따지 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해보면 그게 좀 기억이 좀 그래도 좀 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라는 거거든요. 자, 보면 여기에서 영스 모듈러스가 이제 쭉 보니까 사람 뼈가 있네. 사람 뼈 본이 있는데 사람 뼈가 14 정도 되는구나. 14 정도 되는데 이거 딱 보면 사람 뼈를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이런 걸로 사람 뼈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뼈가 부러졌어요. 너 물성전자공학 수업 때 물성을 배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뼈 재료로 부러진 것에 대해서 무인도 가서 뭐 대처한다 그러는데 옆에다가 우리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이걸 뼈 대신에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박을 해야겠죠. 뭐 100%다 한다 그러면 기억한다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가 뼈보다 14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걸 뼈를 대체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뼈하고 제일 가까운 건 뭐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카본 파이버도 있고 아미노 애시드 몰레 크리스탈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재료로 쓰면 다른 뼈하고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여기에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본 파이버 탄소 플라스틱이죠. 탄소 플라스틱을 180을 하는데 뼈보다 튼튼하잖아요, 그죠? 안 부러지고 뭐 그래 될 겁니다. 그런 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영스 모듈러스의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는 y 입실론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가 뭐냐면요. 일종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용수철 할 때 F는 K 델타 X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일반 물리 시간에 얘가 델타 X만큼 늘어날 때 당기는 힘이 비례상수가 용수상수고 힘이 F는 마이너스 K의 델타 X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왼쪽은 시그마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얼마가 될 때, 상대적인 압력이 얼마가 될 때, 이 압력을 주고 그 압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지는 입술을 할 때 그 비례 상수가 y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y 값이 이 그 압력이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인데 이 재료가 있으면 재료의 단면적이 a다. 그랬을 때 힘을 가하면 이 시그마는 압력은 힘에다가 a로 나눠준 겁니다. a로 나눠준 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L에서 좀 늘었다. 델타 L로 늘었다. 델타 L만큼 L 플러스 델타 L만큼 얘가 쭉 늘었다. 그랬을 때 이 입실론이 뭐가 되냐면 L분의 델타 L이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난 값이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인이라 그럽니다. 스트레인 그러고 압력을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스트레인이 생겼다. 말 되죠, 그죠? 스트레인을 가했더니 스트레스가 생겼다.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스트레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압력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 평소에 여러분 그 많이 쓰는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랬을 때 스트레스는 외부 압력인 거죠. 그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도 여러분이 별 변화가 없으면 스트레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스트레스는 많지만 내가 스트레인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아무 없죠. 정확히 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스트레인이 많이 생겨서 내가 힘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생활 속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스트레인에 대해서 스트레스의 비례 상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스 모듈러스고요. 잠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값은 다 돼 있는데 이거 잠깐 계산해 보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쓰는 손필기는 제가 미리 한 주가 지나면 올려놓을 거거든요. 왜냐 전체 다 다루진 않지만 자세하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F에 대해서 단면적이 A다. 그리고 양쪽에서 당긴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요거를 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작은 원자 하나가 여기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델타 F의 N으로 서로 당기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웅 가운데 줄어드는 거 뭐죠? 줄어든 그 슈퍼맨 말고 앤트맨 알죠? 쫙 줄어들어서 바깥에서 봤을 때 당겨서 늘어는 거는 큰 스케일에 보는 거고 앤트맨으로 쫙 줄어들어가서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원자가 스프링이 달려있는데 그게 쫙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스케일을 우리가 비교해 보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스케일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힘을 보면요. 요 작은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 작은 스케일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 이제 요거를 확대해 보면 원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면적을 보면요. 요 원자 사이의 간격을 보면 여기 R0 거리를 R0로 표현하면 여기에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R0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큰 스케일에서는 F 나누기 A가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인데 원자 스케일을 보면 델타 FN이 원자에 당기는 힘입니다. 큰 스케일의 F지만 원자 스케일에서는 이 델타 FN이 원자 관점에서 힘인데 이게 단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자 사이 거리의 힘은 델타 FN이다. 이렇게 이제 작은 마이크로스코픽한 상황에서의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그마는 앞에서 시그마는 Y의 입실론이다. 이게 이제 스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인 이제 L분의 델타 L이고요.
시그마가 A분의 F인데 요 작은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시그마에 대해서 요 L분의 델타 L이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가 R0면 R0분의 델타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지금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림이 기울기가 y죠, 그죠? 예, 이게 y가 되죠. y가 되죠. 스트레인이 생길 때 비례상수 y다 하는 거를 원자 스케일에서 보면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로 이루어져 있는 단면적 분의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Fn, B는 시그마는 얘가 시그마죠. 시그마는 요 입실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요걸 보면 이게 영스 모듈러스 어떻게 되느냐? 요걸 넘기면 되겠죠, 그죠? 넘기면 R0의 제곱분의 R0분의 델타 Fn의 델타 R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R0분의 1의 델타 R분의 델타 Fn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힘이란 거는 이제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바로 이 영스 모듈러스가 어타미 스케일에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면 이 힘이란 거는 이게 이제 쿨롬 힘이라 그랬을 때도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포텐셜에 마이너스에 R에 라운드 마이너스 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게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라서 포텐셜 에너지에 미분했는 것이 이제 힘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란 거는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정의할 때 요거를 이제 크기만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R0는 그대로 두고 에너지를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미분한 거다. 에너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dr제곱을 표현하고 얘가 거리를 R0일 때 이제 요 2차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영스 모듈러스가 어떤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나눈 그런 값에 해당되는구나 생각해보고 여기 제곱이니까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근사적으로 거리에 3번 차원을 따지면 세 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분명한 거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어떤 함수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근사적으로요. 근사적인 겁니다. 이게 R0의 3성분의 E의 본딩 에너지와 비례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비례상수가 감마다라고 해서 이제 영스 모듈러스는 본딩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강해지고 커지고 그리고 그 원자 사이 거리가 짧아질수록 영스 모듈러스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자 사이가 좁을수록 강할 것 같죠, 그죠? 얘가 멀면 멀수록 잘 휘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원자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얘가 튼튼하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벌크 스케일에서 힘을 주고 늘어난 정도로 측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자 같은 거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로 이렇게 뭐 무게를 올려놓으면 휘어질 겁니다. 그 휘어지는 정도로 벌크 스케일에 이 당기는 힘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본딩이 셀수록 얘가 크게도 영성분이 커질 거고 얘가 원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강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스코픽한 거하고 매크로스코픽한 거하고 서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게 힘을 얘기할 때 하나만 용수철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델타 Fn은 용수철 상수로 생각해 보면 델타 R에 비례하고 이 비례 상수가 베타다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알고 있듯이 훅슬로우입니다. 훅슬로우 그래서 이게 용수철 상수 할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K라고 표현하는 게 힘이 있으면 그대로 이 변이에 대해서 비례상수 베타다 K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타라 그랬을 때 이번에 새로 배운 영스 모듈러스 표현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식에다가 넣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 델타 Fn에다가 이 용수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용수철 개념을 식을 넣어서 바꿔보면요. 베타에 델타 R이 여기 위에 들어가고 R0의 제곱은 여기에서 영스 모듈러스에다가
R0분의 델타 R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델타 R이 이렇게 약분이 탁탁 됩니다. 약분되고 R0 약분이 되고 하나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스 모듈러스라는 거는 베타에다가 R0란 거구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스 모듈 측정하게 되면 우리 용출 상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 하나다 원자 사이의 용수철을 비교했을 때 매크로스코픽한 Y하고 원자 사이의 용출 상수도 그다음 거리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 지난번 비리알 티어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팍 줬더니 뭐 전자가 탁 튀어나왔어요. 탁 튀어나오면 그 얼마만큼 에너지 주면 튀어나올까 하는 게 그 바인딩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 바인딩 에너지 알면 비리알 티어렘을 쓰게 되면 그 안에 실제 거리, 원자와 그 떨어져 나온 전자의 거리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돌 때 속도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때 비리알 티어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큰 스케일에 대해서 영스 모듈을 딱 측정을 하면 원자 사이에 그 스프링 컨스턴트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계산이 딱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y 값은 그리고 우리 측정 값이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었고 원자 사이 거리 요거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R0까지 알면 여기서부터 그 조그만 용수철 크기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보다 보니까 질문 있습니까? 기지개 한번 킬까요, 여러분? 예. 아까 영스 모듈 숫자 많았잖아요, 그죠? 뼈도 있었고, 그럼 내 영스 모듈에서 안다. 그 다음에 뼈와 뼈의 그 원자 사이 거리를 내가 R0를 안다. 그러면 그 뼈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자 사이에 스프링으로 모델링 할 때 그 스프링 컨스턴트를 여러분이 딱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제 보는데 출발은 어디서 했냐면요. 그러니까 출발은 아까 본 것처럼 출발은 어디서 했냐면 제가 그린 게 어디 갔지? 출발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돌고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돌고 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거리에 따라서 반대로 발심이든 요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들로 출발했죠, 그죠? 네, 그리고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요 그 원자에서 프로톤과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부터 출발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의 힘 해서 벌크 스케일 모였을 때 솔리드로 이루고 있을 때의 역학적인 생각을 했는데 살짝 이것만 복습하고 하나 여러분이 아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전자가 저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저 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계속 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클래시컬한 경우에는 뭐냐면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 돌고 있으면 저게 등 가속도 운동입니까? 등속 운동입니까? 가속도 운동이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얘가 안정된 거리 R0를 두고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이제 전자기학을 좀 더 많이 배우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안테나 있죠, 안테나에 전파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전파가 발생할 때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전파가 발생하는 첫 출발점이 뭐냐면 전하를 가속도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전자를 빨리 했다가 방향 바꿨다가 이렇게 바꾸면 전자가 속도를 막 달라지면 그 주위부터 전자파가 막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돌고 있으면 가속도 운동인데요.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에서 원래는
레디에이션이 생겨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파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플러스 주위에 마이너스 막 돌고 있는데 얘가 계속 방향 바꾸고 있는데 왜 전파가 안 나올까? 전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은 얘가 뭉개져 가지고 에너지 다 잃어버리고 안에 결합해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클래시컬에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정상 상태라 그랬을 때 요게 쉽게 말해서 얘가 이제 P로 돌고 있으면 P가 이제 돌고 있을 때 어떤 조건이니까 이게 뭉개지지 않느냐 했을 때 P분의 H가 람다라는 이런 조건을 가진 파동으로 생각하고 얘가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 이런 파동을 돈다 그랬을 때 아기가 정확히 딱 맞아가지고 여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고 와도 계속 이게 그 같은 딱 아기가 딱 맞는 상태가 되면 얘가 정상 상태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가정을 세웠거든요. 보어의 그 원자 세웠는데 클래시컬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지난번 여러분 그 보어와 아인슈타인 토론하면서 양자역학적으로 몇 가지 가정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그 웨이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면요. 이제 이 기타 현이 있죠. 여러분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기타 치면 좋은 것 같아요. 기타 치면 처음에 띵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띵 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기타 줄을 딱 누르잖아요. 띵 했는데 그 다음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띵 하고 있다가 딱 눌렀는데 띵 이래 되지 않죠. 띵 하고 있다가 중간에 딱 선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띵 하고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기타에서 이게 이제 양 끝단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정된 상태에서 이 진동을 하면 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만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딱 누르면 여기 진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손으로 딱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으면 여기 짧아졌죠, 그죠? 짧아졌으니까 파가 진행하는 속도를 봤을 때 얘가 짧아지면 주파수가 떠는 단위 시간당 떠는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근데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에 손으로 누르고 있건 아니면 양 끝단이든 걔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면 얘는 길이가 L이라는 요 방향인데 여기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여기 L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정 0이다. 그럼 갔다 와서 했을 때 같이 0이 되면 계속 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도는 상황에서 얘가 정상 상태의 전자가 한 개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S 오비탈이면 이제 얘기할 때 S 오비탈은 여러분 배울 때 어떤 모양입니까? S 오비탈은 동그란 모양이죠. 동그란 모양인데 이걸 보면 얘를 보면 여기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중간에 노드라 표현되어 있는데 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한 바퀴 쭉 돌고 왔을 때 그냥 파가 이렇게 갔다 왔을 때 전체적으로 기타 현에서 중간에 딱 누른 바운더리 컨디션이 없죠, 그죠? 이게 돌고 왔는데요. 돌고 왔는데 여러분 기타 현에서 중간에 선을 딱 누르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타 현 누른 것처럼 여기 한번 접힌 게 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바퀴 돌고 올 때 얘가 한번 접히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한번 접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접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한번.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원을 가지고 이 기타현이 처음엔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생긴 게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게 보면 한 번 생긴 게 S 오비탈이고 한 번 올라간 게 이게 구면 좌표기에서 봤을 때 얘가 노 생긴 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오비탈 그럽니까, 여러분? P 오비탈인 거거든요. 그 D 오비탈은 여기 두 개가 생기겠죠, 그죠? 선생님 두 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생기려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그림이 잘 못 그렸는데 여기 두 개 생기려고 그러면 한 개, 두 개 해놓고 이렇게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해보면 구면자 벽에서 이런 노드가 생기는 게 기타 연에서 생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렇게 도는 전자 입장이나 내 길은 그 다음 전자가 딱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른 길을 가면 다른 길을 경로를 따라가면 이런 경로를 따라가는 전자하고 이런 경로를 따라가는 전자가 그 원자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동그란 것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에너지 상태 두 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니까 하나 딱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다음 전자 입장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서 같은 스테이트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전자 들어갈 때는 나는 다른 상태다 해서 하나의 노드가 있는 R형 모양의 오비탈에 딱 같은 공간에 들어갔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전자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를 할 때 이런 전자가 이런 그 원자 스케일에 채워지는 것이 각각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거를 넣어주고요. 여기 이제 하나만 더 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스핀 업 다운이 있어가지고 요 한 자리에 대해서 업이 들어갈 수 있고 다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얘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일종의 스핀이라 그래서 개념으로 얘하고 이 업 다운이 서로 다르다. 같은 준위에 들어가도 우리 둘이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그 한 사람밖에 못 앉잖아요, 그죠? 못 앉는데 한 사람은 여기 앉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 걸터 앉는 거를 서로 허용한다 그러면 의자 하나에 둘이가 더하는 거죠, 그죠? 스핀 업은 여기 가고 스핀 다운은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가 원자에 들어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원자 핵이 있다. 전자가 딱 들어가면 돈다. 근데 그 도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전자가 와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뒤집혀서 그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모양 자체를 바꿔가지고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필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필링을 해서 아래부터 시작해서 전자를 채워나가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식으로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채워서 나가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긴 해야 되지만요. 이런 것들이 원자 사이에 우리 공유 결합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H가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돌고 있고 H 플러스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여러분 보면 요 두 개가 있으면 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물어볼까요 한번? 요거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사진을 안 보여주고 자 H 플러스하고 왕가우글씨 처음에 딱 걸렸네. H하고 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H 플러스하고 H 두 개 있으면 둘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경운. 네. 자, 방금 제 설명 알겠죠, 그죠? 얘 둘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유 결합 지난 했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보면 정확히 요 왕가울 요겁니다. H 플러스 있으면 전자를 공유하면서 H 플러스에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자, 공유를 하면 자, 봐요 한번. 수소 원자 핵은 S 오비탈 하나죠, 그죠? S 오비탈 하나인데 전자가 두 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개 들어와 있어요. 다른 H 플러스도 전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수소 원자 두 개를 입장해 봤을 때 새로운 전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두 개가 이미 다 찼잖아요. 그죠? 찼으니까 스테이블하죠. 그죠? 공유하면서 얘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S 오비탈이 두 개고, 그다음 P 오비탈이 PX, PY, 뭐 PG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고 이게 각각 두 개씩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합치면 8개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P 오비탈까지 생각해 보면 얘가 8개가 꽉 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꽉 차면 그 다음 전자가 들어올 때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가 두 개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못 들어오잖아요. 꽉 찼으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얘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는 정의는 뭐냐면 나머지가 들어왔을 때 걔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2가 안정한 원소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피오비탈 같은 경우도 PX, PY, PG가 되어 있으면 이게 R형 모양인데 여기 노드가 한 개 있는 거죠. 그죠? 한 개는 두 개 합치면 8개가 딱 돼. 8개가 S 오비탈, P 오비탈까지 되어 있으면 여기 바깥에 8개를 딱 채우고 있으면 얘는 다음 전자가 왔을 때 들어갈 방이 없는 겁니다. 여기 조를 짰잖아요. 그죠? 조를 다 짰는데 우리 조는 완벽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조가 되면 새로운 친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 안에서 다 완전한 본딩이 되어 있으니 그런데 우리 조는 이게 왠지 다 똑같은 색깔이고 그다음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추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는 게 스테이블한 그런 본딩의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이제 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자가 중요하고 이걸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고 이제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을 때는 금속 결합은 전자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상태. 그랬으면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 나 전자가 막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돌아다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있어요. 금속 결합에서는 원자핵이 쭉 되어 있고 이게 저렇게 명확한 공유 결합이 아니라 얘가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면 전체가 다 그룹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룹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기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기 전자가 싹 가가지고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전자 차지 뉴트럴리티를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 전기도 잘 흐르는 그런 재료가 금속 결합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물성 전자공학에서 이거를 전자가 다니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전압을 딱 걸어줬더니 전기선 가해줬더니 전기가 잘 흐르더라. 그다음에 잘 안 흐르더라. 절연체다. 반도체다. 금속 전도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그 전도에 관한 걸 하는데 전자가 좀 어려워요. 전자 어렵다는 게 뭐냐면 까다로워가지고 한 번 간 곳은 그 자리는 채우질 않습니다. 뭐냐면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것 때문에 얘가 같은 에너지 상태에 다른 전자가 채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전자를 얘가 막 다니고 있는데 이 메탈 속에 막 다니고 있는데 수많은 원자핵 소위를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까? 굉장히 복잡한데 잘 다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시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원자핵이 무지나 많은데 어떻게 전자를 자유롭게 다닐까? 이런 것이 사실은 미스테리였거든요. 미스테리인데 그 중간 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한 물질이 이제 거기에 원자가 무지 많다. 10의 24선계, 10의 26승계 거기에 전자가 다닌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원 버스에서 잘 못 다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자 이전에 어떤 그 분자가 잘 다니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먼저 이런 이 반도체나 금속에서 전자 다니기 이전에 이런 기체 공간 있죠. 공간에서 분자가 막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바람이 불면 분자가 싹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첫 출발은 아무래도 이런 바깥에 보이는 기체 분자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하면 바람이 싹 날아가고 이걸로 먼저 생각하고 나서 이게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자연스러운 출발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기체로부터 가스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기 솔리드 고체로에서의 트랜스포트를
이제 우리가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서로 가게 되고요. 예전에 여기 양자역학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솔리드의 전자 흐름은. 근데 가스인 경우는 분자가 이제 H2 수소다, 그냥 H2다, N2다. 그다음에 공기 중에 질소가 많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이렇게 질소가 많은데 여기에 여러분 생각에 공기 질소가 막 70%막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여기에 뜨거운 거를 다 갖다 놓으면 질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자가. 느낌학적으로. 뜨거운 거를 여기 뜨겁게 해놓으면 분자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움직여. 예, 그렇죠. 뜨겁게 하니까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뜨겁다라 하는 것도 좀 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뜨거운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친구는 손이 차고 한 친구는 손이 따뜻해요. 그러면 두 사람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춥지 하면서 이렇게 데우잖아요. 그래서 열이 전달되잖아요. 열이 전달되는데 열이 전달될 때 내 손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식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열이 없어지는 거고 따뜻한 사람은 열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열 받는 게 아니라 뜨뜻한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열이 되는데 그 열이 뭐냐 했을 때 뭐냐면 뭐가 그 열이겠습니까, 여러분? 막 현미는 그 앤트맨이 뜨거운 사람 손에 가가지고 막 확대해서 여기 차가운 사람 손 계면을 딱 봐야겠죠. 왼쪽 사람 손은 되게 뜨거운 사람 손이고 오른쪽 사람은 되게 차가운 사람 손이다. 근데 앤트맨 양자 퀀텀 들어가서 보면 뜨거운 사람 손에 보면 뭐가 다를까요? 느낌에 막 확대해서 봤을 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원규 예. 뜨거운 사람 손 확대해 보니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운동량이 운동량이. 한 사람만 더 해봅시다. 유영준. 앤트맨 퀀텀이 돼가지고 들어갔을 때 이게 연인이 있는데 한쪽은 뜨거운 사람 손이고 한쪽은 차가운 손이래요. 확대해 보니까 뭔가 차이가 생겼잖아요. 모멘텀, 운동량이 다르다. 원자 이동하는 거. 뜨거운 쪽에 차가운 쪽으로 뭐가 이동해요? 원자 완전 이동해 버리면 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줬다 썸을 타면 되잖아요. 좀 줬다 뺐었다 좀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 받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모멘텀이라 그랬는데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을 했을 때 우리가 열 에너지를 그러면 얘를 진동 에너지입니다. 결국 운동 에너지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우리 온도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뜨겁게 했다라는 얘기는 말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평균 운동 에너지를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늘렸다 그러면 얘를 앤트맨 퀀텀이 보면 얘가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생각이 들 거잖아요. 아까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바깥에서 우리가 휘어지는 거 보고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측정했는데 그 결과를 애톰 스케일에 애톰과 애톰 사이에 용수철이 달려있다 그러면 그 용수철을 환산할 수 있는 게 아까 배웠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바깥의 온도를 300K 상온을 딱 맞춰놨을 때 요 속에 있는 분자의 속도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여기 300K일 때 상온일 때 여기 다니는 분자의 속도가 1m/s이냐 과연 그 속도가 우리가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날아가고 있을 것이냐 아니 우사인 볼트보다 늦게 날아가고 있을 것이냐 같은 스케일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결과적으로 속도에 관한 그런 정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체의 물성을 보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기체, 가스 상태에서의 분자, 몰레큘에 대해서 쓰다가 만 것 같은데 몰레큘에 대해서 이 날아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질량이 m이고 이런 걸로 환산해서 이걸 한 게 우리가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요. 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물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이슈가 이제 생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은 10분 정도만 여러분 그룹 활동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끝나면 아쉽죠, 그죠? 저도 좀 이론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도 짧게라도 그룹 활동을 오늘은 딱 10분만 주겠습니다. 10분만 줄 테니까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올려놓은 거 있죠, 그죠? 올려놓은 거를 보면 실습 관련 자료를 제가 속도 분포라는 걸 올려놨거든요. 그룹 활동 오늘 보면요. 제가 프린트를 해오진 않았으니까 내용을 보고 오늘 제출할 필요 없어요. 한 조에 하나씩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 분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분자의 속도는 막스웰 볼츠만 분포로 이런 식을 따른다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헬륨, 네온, 아르곤, 제논의 분자 속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요 자료를 보고 그리고 이거를 시각화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간단한 방법을 제시 좋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딱 10분만 조별로 해서 요 자료를 보고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잠깐 토론해봤지만 그 그림에서 여러분이 실제 분자가 종류별로 다르게 날아다니고 있구나. 같은 온도인데 그거를 좀 볼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제가 그냥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그 그림을 제가 어딘가 카피를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그린다 그러면 나는 파이썬을 쓸 줄 알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그리겠습니다. 엑셀로 그리겠습니다.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걸 묻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물성전자공학 요 뒷부분 연습 문제에 보면 그림을 그려라라는 것들이 문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식이 딱 이 그림을 그려봐라. 식은 알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 그리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좀 보고 싶었고 제가 권유하는 거는 이제 근데 파이썬 쓸 줄 아는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많이 배웠는데 파이썬 잘 모르는 사람 들어볼래요 한번? 예. 원래 반대가 돼야 되지만 파이썬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거 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 그거를 제가 조금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엑셀로 그릴 수도 있고 한데 수식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보면 타이틀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시작. 물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분자들의 운동에 대해서 얘가 물성을 뭔가 변화시킬 텐데 뭘 변화시키는지 온도라 그랬었는데 그런 걸 자세하게 수식하고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